요 단어들은 백석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내가 알 수 없었을 단어들인데, 그 고등학교 때 경성대학교 문예지에 썼다는 사랑이 무엇이더냐 라는 수필, 거기에 나오는 시조 소개에서 우조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난 그게 궁금해서 쭉 찾은 거를 이리저리 찾아본 건데, 자, 우조는 우리나라 곡조에는 평조가 있고 우조가 있고 계면조가 있다네. 평조는 솔에 해당하는 솔선번이라고 하고, 통일신라 3죽에서 사용된 7조 중에 하나라네. 3죽 만파식적 거기서. 그래서 평조는 솔라 도레미로 구성되고, 왜 평조냐 하면은 우조보다 낫다는 뜻이라고. 그 우조의 우자가 깃 우자로 써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 말같이 더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거는 평조보다 위에 있는 보다 그래서 우조라네. 청구 영언과 해동 가요에 따르면 우조는 평조는 화평하고 정대하고 웅심하며 깊고 그윽한 먹과 평화스러운 음악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우조는 그 평조보다 위에 우조 해서 우조. 이거는 통일신라 검은고곡에 쓰인 악조의 하나로서 현행 가곡과 산조 및 판소리에 쓰인 악조의 하나다. 황태 중임남의 오음계를 갖고 있고, 판소리에서는 주로 호탕한 인물이나 극적인 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인 곳은 심청가에서 시비 따라가는 대목, 화초 타령, 춘향가에서는 적성과 느린 사랑가, 흥보가의 집터 자비 등의 우조 노래가 나온다. 우조가 선비가 애호했다면, 계면조는 일반 서민이 애호하는 음악에 많이 쓰이고, 무당 부르는 음악, 또 향토적이다. 우리 음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계면조. 그래서 12가사는 전부 계면조로 돼 있다. 라 선법이다. 라도 레미솔 오음계가 사용됨. 그리고 삼음계, 사음계, 육음계, 미솔, 라시, 도레 이런 육음계도 사용된다. 평조는 우조와 평조, 또 계면조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계면조는 진계면, 단계면, 평계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요 해설이 재밌어. 계면조 중에서 진계면은 아주 슬프게, 슬픔이 복받쳐 통곡으로 나타나게, 단계면은 슬픈 감정을 갖고 슬픈 감정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만 내면적인 한이 표현되는 조격이다. 평계면조는 약간 애조를 띄어서 평소의 보편성이 나타나는 그런 조다. 이렇게 서양의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조, 평조, 계면조의 구분을 해보면, 우조는 진우조와 가곡성 우조. 진우조는 호기 있고 위험 있게 부른다. 가곡성 우조는 정감 있고 품위 있게 우아하게 한다. 평우조는 즐겁고 경쾌함이 지나치지 않게 한다. 평조는 화평하지 않고 한가하게 담담하고 여유롭게 한다. 계면조, 평계면은 약간 애조를 띠고 하라. 단계면은 슬픈 감정을 갖고 혹은 여린 감정을 갖고 하라.
진계면은 아주 슬프고 비통하게 하라. 단국대 윤명훈 교수가 적은 글. 그러니까는 베토벤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가로해 놓고 뭐뭐하게 슬프게 그러나 너무 슬프지는 않게 이런 거 있는 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데 서양 거는 들어봤으면서 우리나라 것은 백석덕택에 들어봤네. 우리나라의 조는 여러 가지에서 조가 단조, 장조 이렇게만 나뉘지만 않고 음계상은 평조와 계면조로, 음역상은 우조와 평조로, 우조는 위의 조고 평조는 낮은 조고, 분위기는 평조는 평화롭게 우조는 장엄하고 꿋꿋하게 계면조는 애조를 띠고, 느낌은 호령조도 있고 설음조도 있고 강산제조도 있고 설렁제조도 있고 이런 조로, 토리 탕부 타령조로도 하고 수신가 조로도 하고, 그 다음에 공명의 조는 시조와 산조, 시조, 산조, 이렇게. 장단으로는 진양조, 가래조 이렇게 느리고 길고 짧고 느리고 빠르고. 오음계, 우리나라가 오음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도레미파솔레 파나 시 같은 발음이 없느냐 하면 시조에는 시조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시조의 레와 미의 반음 구조가 보인다. 아주 미분음으로 보인다. 남도 민요에는 도와 시 사이에서 반음이 진행된다. 도시 거기서 반음으로 도시 이렇게 가지 않고 도시 이렇게 해서 그 목을 꺾는 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국악의 유연하고 세련된 선율적 특징을 결정짓게 된다. 궁상각 지우고 이렇게 다섯음이 아니라 우리도 반응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우조 중대엽과 그것을 찾느라고 이게 찾게 된 거였는데 난 이 말을 몰랐어요. 여태까지. 여창가곡에는 우조 중대엽, 평조 중대엽, 우조 중대엽, 우조 계면 중대엽, 평조 삭대엽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가곡. 그러면서 이걸 찾다 보니까 백석이 읽었을 듯한 여러 악보집을 봤는데 가곡 원료에는 공산이 적막한데 슬피 우는 저투견아 촉국 흥망이 어제 오늘 아니거든 지금이 피나게 울어서 남의 애를 끝나니, 이 노래는 우조 중대엽 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백석이 다 읽었을 거라고 보고 나도 따라서 적었습니다. 삼국사기 중에서도 악지에는 김부식이 향비파의 악조, 삼죽 관련 만파식적, 우르게 12공명과 법지, 계고, 가야금, 만덕, 춤, 신라, 기약 등이 적혀 있다. 세종실록 악보에는 관찰 악보 총 14권 중에서 12권의 악보가 실려 있는데 용비어천가 가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래들, 여민락, 치자평 같은 것들이 실려 있다. 고려 사악지에는 139권 중에서 70권부터 71권 사이에 2권이 악보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악보에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크면 클수록 느린 곳이다. 오음 악보의 궁은 궁상각 지우의 그 궁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고려 사학지에서 말하는 궁은 중심음을 말하는 것이다. 악학개범은 이론과 실제 이론 유실될까 봐서 치밀하고 정확하게 쓰여진 악지가 악학개범이다. 시용향악보는 가장 오래된 악보인데 총 26곡으로 돼 있고 오음 악보로 돼 있고 또 납시가, 사모곡, 서경불곡, 풍립송, 매신가, 쌍하정 등이 있다. 그
그 다음에 해동가요는 노래 가사가 실려 있고 시조 이렇게. 그리고 수록곡은 초이, 삼중어엽초, 이삭대엽, 장진주, 이북전, 고려 말부터 조선조의 시조들이 실려 있다. 청구영어는 시조를 작가와 시대별로 배열한 수록곡인데 초, 이, 삼, 중대엽, 초, 이, 삼, 대엽, 북전, 이북전, 장진주 이런 말들이 청구영언에 쓰여 있길래 적었습니다. 가곡 원료는 청구영언과 해동가요를 보완해서 나온 책. 그러니까 네. 청구영언과 해동가요를 보완해서 가곡 원료가 더 나중에 나온 책. 시조를 집대성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고구려 때 을파소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안민영까지 김천택과 안민영이 둘이서 쓴 책, 시조작품과 가사, 어부사 등이 수록돼 있고 3대 가집 중에서 유일한 악보 형태로 써 있는 책. 수록곡이 이렇게 우조 초삼중 대엽, 계면조 이삼중 대엽, 우조 초삭 대엽, 우조 이삭 대엽, 증평두리, 우조 삼각 대엽, 계면조 삭 대엽, 계면 이식 대엽, 증평두리, 계면 삼삭 대엽, 개우 편락, 편수 대엽 이런 말들이 나는 아주 난생 처음 듣는 이런 말들인데 백석은 그 당시에는 이것을 누구나 썼는지 그냥 뭐 아주 볼펜대에 휘두르듯이 적었던데 그래서 우조를 더 찾다가 보니까 정선 조선 가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쪽에 이런 말이 써 있어. 1910년대 우리 노래라고. 그러니까 1910년대의 우리 노래는 시조, 응? 이런 노래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1920년대 공부했던 백석에게는 우리에게 저기 BTS가 있듯이 이런 가사가 시조가 그 사람에게 가까운 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재래서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하나 머리 아팠거든. 이 당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이런 말이 쉽게 쓰는 말이지 않았었을까? 우조, 정선, 조선, 가곡 거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조, 초, 중, 대엽 그렇게 써놓고 황하수 막다던데 성인이 나시도다. 공산이 적막한데 슬피우는 저두겨나 인심은 터가되고 효자충신 기둥되어 푸른 바다 마른 후에 모래에 모여 섬이로다. 요것들은 다 하나씩의 시조의 그 초장 이름입니다. 우조, 이중대엽의 곡조를 가진 것들 중에는 송림의 눈이 오니 가지마다 꽃이로다. 제목이 없으니까 시조들은 대체로 초장 이렇게 제목처럼 시냇가 초당밖에 봄은 어이 늦었는고 내가 좋다 하여 남 싫은 일 아닐 것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우조 삼중 대엽 삼동에 배연 있고 아멸의 눈비 맞아 또 부엌고 슬플 손 아마도 서초패왕 이런 시조들이 있고 계면 이수 수엽 거기에는 추수는 청 일세교 온가는 범종류라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말없는 정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진 못할래라 요런 것들이 계면 이수 계면조 이수 수엽으로 사설 지름이라는 쪽에는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 사설 시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조중자 진안엽 거기는 우조중자 진안엽 석삼의 오동배어 임의 얼굴 새겨내니 또 연심의 실을 뽑아 긴노 비벼 걸었다가 청조야 오는구나 반갑다 님의 소식 같은 시조들은 우조중자 진안엽에 속하는데 우조중자 진안엽은 즉 우평조 산수대엽 우평조 중수대엽
같은 말입니다. 우조중자 진한여비. 그래서 무지하게 찾았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던 곡조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정말 아프리카 말을 배우는 것 같은 기분으로다가 이걸 봤으니까 옛날 것을 다시 찾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조, 초, 중, 대, 엽 이런 것은 우리 곡조입니다. 끝.